금이 많은 사주. 날카로움과 고요함 사이에 섰나. 사주에서 금이 많다는 건 그 자체로 하나의 기질입니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혹은 고요한 광물처럼 그 속엔 외부에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냉정함과 삶을 명확하게 바라보려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금은 오행 중에서도 절제와 분리의 기운을 지닙니다.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감정마저도 선을 그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자신을 지키려는 두려움과 쉽게 허용하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 숨어 있죠. 이번 콘텐츠는 금이 많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어떤 기질을 지니고 있는지, 다른 오행들과 어떤 감정적 충돌, 혹은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이 금의 에너지가 내 삶에서 어떻게 빛나고 때로는 날카로워지는지를 감성적으로 풀어보는 여정입니다. 금, 명확함 속의 고독한 울림. 금은 절제의 기운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며 가장 본연의 형태로 다듬어 가려는 성질이죠. 사주에서 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리하고 분별하는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기운은 단순히 외부적 행동이 아니라 감정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려 하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계산하고 무언가를 느낄 때조차 이건 진짜인가를 먼저 따지는 사람. 금이 많은 사주의 기질은 그런 식으로 감정도 이성도 경계선을 그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금은 차갑고 냉정하며 때로는 고립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상처를 피하려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너무 잘 알기에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고 어설픈 위로에 쉽게 기대지 않는 사람.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은 조용히 단단해지는 길을 택합니다. 이 기질은 외롭지만 고귀합니다. 가볍지 않지만 날카롭고 정확하죠.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내면의 중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심이야말로 이 사람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금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다듬고 감정을 분별하며 삶의 의미를 명확함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 안에는 차가운 고독이 있지만 그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위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금의 기질은 직선적입니다. 돌고 도는 흐름보다는 한 번에 명확히 가르고 정리하는 힘.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맞는 것과 틀린 것, 진심과 위선을 본능적으로 가르려 합니다. 이런 경향은 때로 날카롭고 냉정하며 상대에게는 차가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실 진실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알고 싶어하고 거칠애보다는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성향. 금이 많은 사람은 감정보다 진실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 직선적 기질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애매함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모호함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니까요.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은 분명하게 말해줘, 정확히 알려줘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방식이고 감정 속에 숨은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금이 많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두기를 택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결국 내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도록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하죠. 요약하자면 금이 많은 사람은 진실을 추구하고 경계를 세우며 감정보다 명확함을 중시합니다. 그 기질은 삶을 날카롭고 정돈되게 만들지만 그만큼 사람과의 거리도 함께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금이 많은 사람은 다른 오행들과 어떤 충돌과 조화를 겪을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금과 타 오행 간의 감성적 대비를 통해 그 내면의 갈등과 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과 타 오행의 대비, 날카로움 속에 깃든 조화. 금은 오행 중에서도 가장 응축된 기운입니다. 확장보다는 수렴, 확산보다는 정리.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은 삶에서 항상 정돈된 구조를 원합니다. 이런 금의 성향은 다른 오행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요? 먼저 목은 자라고 뻗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기운입니다. 금이 그런 목을 극합니다. 즉, 금에서 목으로 절제와 제한이 작용하죠. 금이 많은 사람은 목 같은 자유롭고 확장적인 에너지와 충돌합니다. 누군가가 계획 없이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정리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목의 자유는 금에게 없는 유연성과 자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금이 너무 많으면 유연한 삶의 흐름을 잃고 모든 것을 규칙과 틀로만 보게 되는 경향이 짙어지죠. 다음은 수는 금으로부터 생함을 받습니다.
즉, 금이 수를 생합니다. 수는 감정, 직관, 무의식을 상징하는데 금이 많다는 것은 이 감정 에너지를 조절하고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금이 많은 사람은 감정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느낌보다는 해석, 감동보다는 구조. 하지만 그렇게 감정을 설명하려다 보면 자신의 감정과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내면의 물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죠. 이처럼 금과 목은 충돌하고 금과 수는 지배관계입니다. 이 두 오행은 금이 가진 정리와 단절의 힘을 더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은 삶을 다듬고 세우는 데 강하지만 새로움을 받아들이거나 감정을 흘려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약하자면 금이 많은 사람은 목의 자유로움 앞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수의 감정 앞에선 그것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바로 흐름과 느낌이라는 삶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이제 금과 화, 토의 관계를 통해 금이 많은 사주의 내면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화는 금을 극합니다. 즉, 화에서 금으로 관계가 형성되며 불이 쇠를 녹이듯 화의 기운은 금을 자극하고 변형시킵니다. 금이 많은 사람에게 화는 감정과 열정의 에너지입니다. 즉흥성, 따뜻함, 직관, 표현력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금은 이 모든 감정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금의 기질은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통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화의 존재는 금에게 도전입니다.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뜨겁게 반응하고 논리보다 열정으로 움직일 때 금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기보다 다듬고 정리하려는 본능이 앞섭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화가 금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금이 스스로의 냉기를 녹이고 조금은 느슨해지는 법을 배우려면 화의 기운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토를 보겠습니다. 토는 금을 생합니다. 즉, 토에서 금으로 생의 방향이 흐릅니다. 땅은 광물을 품고 금은 땅에서 나옵니다. 토는 금에게 안정, 기반, 지지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은 토의 기운을 통해 자신의 구조를 세우고 자신의 신념을 단단히 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가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입니다. 그땐 금이 고정된 구조 속에 갇혀 융통성과 자율성을 잃고 틀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화는 금의 경직됨을 녹이는 자극이며 토는 금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지지입니다. 하지만 둘 다 과하면 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은 열정과 기반 사이에서 자신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처럼 날카롭고 구조적인 금의 기운이 삶에서 어떤 무게로 작용하고 어떻게 하면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이 많은 사람이 마주하는 내면의 날카로움. 금이 많다는 것은 늘 삶을 정리하고 분별하며 판단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겉으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해온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금의 에너지는 자기 절제와 단절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쉽게 꺼내지 않고 누구에게도 쉽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 속엔 어쩌면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점차 관계의 밀도를 낮추고 감정의 유연성을 잃게 합니다. 정확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된 외로움이 내면에 쌓이기 시작하죠. 금이 많은 사람은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보다는 원칙이 우선이다. 나를 지키려면 선을 그어야 한다. 의심 없이 믿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들은 삶을 날카롭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동시에 마음을 건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금의 기질은 본래 보호와 정제를 위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파괴하거나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하고 순수한 것을 남기기 위한 것이죠. 요약하자면 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때로 그 단단함이 스스로를 가두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카로움을 분노의 칼이 아니라 지혜의 검으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이 많은 사람의 삶은 언제나 명확하고 깔끔하며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감춰진 갈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허용에 대한 갈증입니다. 무언가를 허용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감정조차도 완전히 흘려보내지 못하는 채 자기 안에 가두어버리는 경향. 그럼에도 금이 가진 강점은 분명합니다. 삶을 다듬는 힘, 스스로를 정제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다시 찾아내는 냉철함. 이 기질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납니다. 모두가 흔들릴 때 혼자 중심을 잡고 모두가 감정에 휘둘릴 때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금 많은 사람만이 가진 강인한 내면입니다. 그러나 삶은 이성만으로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감정, 유연함, 관계의 흐름,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삶은 완성됩니다. 금이 너무 많으면 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많은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큰 통찰은 허용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불명확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그 틈이 생길 때 비로소 진짜 사람들과의 연결이 시작됩니다. 요약하자면 금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다듬고 삶을 정리하며 타인을 경계하는 기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제된 내면이 누군가에게는 차가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은 흘려보내고 조금은 허용하며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허용을 해줄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